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데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거의 말을 하지 않는데 모두가 그 사람을 신경 쓰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도 분명 있을 겁니다. 회식 자리에서 가장 조용히 앉아 있는데 어느 순간 모든 대화가 그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사람. 발표 자리에서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는데 발표가 끝나고 나서 모두가 그 사람 말만 떠올리는 사람. 그 사람이 특별히 잘생긴 것도 아니고 돈이 엄청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왠지 모르게 긴장이 되고 내가 먼저 말을 걸어야 할 것 같은 묘한 압박감이 느껴지죠.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고 나서도 계속 그 사람 생각이 나요. 내가 한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 그 사람 눈에 나는 어떻게 보였을까? 이게 단순히 카리스마가 아닙니다. 이건 기술입니다. 심리적으로 설계된 아주 정교한 기술이에요. 그리고 오늘 저는 그 기술의 전부를 여러분에게 공개합니다. 억지로 목소리를 키우지 않아도 됩니다. 비싼 옷을 사지 않아도 됩니다. 말을 엄청나게 잘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말을 줄이면 줄일수록 여러분의 존재감은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다크심리연구소입니다. 오늘 영상은 세 파트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왜 말이 많은 사람은 결국 가볍게 보이는가? 두 번째, 침묵이 어떻게 상대를 심리적으로 압도하는 무기가 되는가? 세 번째, 실전에서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우아한 심리 압도 기술 5가지.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내일 당장 달라진 자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 파트 시작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면서 말을 많이 해서 상대방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적이 얼마나 되나요? 오히려 말을 너무 많이 해서 후회한 적이 더 많지 않으세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자신을 표현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말해야 한다. 침묵하면 바보로 보인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심리학에는 언어적 과잉 노출 효과라는 개념이 있어요. 말을 많이 할수록 상대방은 여러분에 대한 신비감을 잃고 여러분을 예측 가능한 사람으로 분류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측 가능한 사람은 긴장감을 주지 않아요. 긴장감을 주지 않는 사람은 존재감이 약합니다. 존재감이 약한 사람은 기억되지 않죠. 생각해보세요. 영화에서 가장 무서운 악당은 항상 말이 적습니다. 말이 많은 악당은 항상 주인공한테 집니다. 왜냐하면 말이 많다는 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 보여준다는 뜻이거든요. 다 보여준 사람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이 없는 사람은 상대방의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됩니다. 저 사람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 질문들이 상대방의 머릿속에서 반복될수록 여러분은 그 사람의 심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심리적 압도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보여주지 않는 것이 보여주는 것보다 강하다.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침묵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아닙니다. 그냥 말이 없는 사람은 그냥 어색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건 의도된 침묵, 설계된 침묵, 목적이 있는 침묵이에요. 이 차이가 핵심입니다. 그 차이를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 파트입니다. 침묵이 어떻게 무기가 되는가? 우선 한 가지 실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엘리엇 애런슨이 진행한 연구인데요. 두 그룹의 사람들에게 같은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에게는 말을 빠르게 많은 내용을 쏟아내는 방식으로 전달했고, 두 번째 그룹에게는 말을 천천히 중간중간 의도적으로 멈추면서 전달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두 번째 그룹이 전달된 내용을 훨씬 더 신뢰했고, 말을 전달한 사람에 대해 훨씬 더 높은 권위와 신뢰감을 느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말을 빠르게 많이 하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으로 인식됩니다. 반면에 천천히 여유 있게 의도적으로 멈추는 사람은 확신이 있는 사람으로 인식돼요. 확신이 있는 사람, 즉 자기 자신을 완전히 믿는 사람 앞에서는 누구나 자연스럽게 긴장합니다. 이게 동물적 본능이에요. 자신감 있는 존재 앞에서 우리의 뇌는 자동으로 경계태세를 갖추거든요. 그리고 그 경계태세가 곧 존경과 복종으로 연결됩니다. 여기서 핵심 개념이 등장합니다. 심리적 공백 효과입니다.
사람의 뇌는 빈 공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대화 중에 침묵이 생기면 그 침묵을 채우려는 본능이 작동해요. 그리고 그 침묵을 먼저 채우는 사람이 그 대화에서 지는 겁니다. 협상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기술이 바로 이겁니다. 제안을 던지고 나서 절대로 먼저 말하지 말아라. 침묵을 먼저 깨는 사람이 양보를 시작한다. 이 원리는 협상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됩니다. 데이트 자리에서도, 직장 상사와의 대화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똑같이 작동해요. 침묵을 먼저 깨는 사람이 그 관계에서 심리적으로 낮은 위치에 서게 됩니다. 반대로 침묵을 유지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심리적 우위를 갖게 되죠. 이제 이 개념을 이해하셨다면 여기서 잠깐 멈추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 이 내용을 나중에 다시 꺼내봐야 할 순간이 분명히 옵니다. 좋아요를 눌러두면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계속 기억하게 해줘서 여러분이 이 기술이 필요한 순간에 바로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이 채널에서 다루는 내용이 단순한 자기계발이 아니라는 거 이미 느끼셨죠? 다크심리연구소 구독하시면 이런 심리 전략들을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계속 갑니다. 침묵의 종류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의 침묵입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데 겁이 나서 말 못하는 상태예요. 이건 상대방도 다 느낍니다. 눈이 흔들리고 몸이 굳어있고 어색한 웃음이 나오죠. 이런 침묵은 오히려 약한 인상을 줍니다. 두 번째는 무관심의 침묵입니다. 별 생각 없이 그냥 말을 안 하는 상태예요. 이건 존재감 자체가 없어 보이게 만들어요. 세 번째가 오늘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겁니다. 선택의 침묵, 의도된 침묵입니다. 말할 수 있는데, 말할 능력이 충분한데 선택적으로 침묵하는 것. 이 침묵은 상대방에게 완전히 다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는 지금 너의 말을 완전히 듣고 있다. 나는 지금 이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말을 꺼낼 때는 그게 진짜 중요한 말이다. 이 메시지가 전달되는 순간 상대방은 여러분이 다음에 할 말을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말하기 전에 이미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되면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해도 훨씬 더 강하게 들립니다. 평범한 말도 깊은 말처럼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우아한 침묵의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천박하지 않고 공격적이지 않고 그러면서도 완벽하게 상대를 압도하는 기술이에요. 이제 3번째 파트입니다. 실전 기술 5가지를 하나씩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실전 기술 첫 번째입니다. 3초의 법칙. 상대방이 말을 끝냈을 때 바로 대답하지 마세요. 정확히 3초를 기다리세요. 3초가 왜냐고요? 1초는 그냥 생각하는 것처럼 보여요. 2초는 뭔가 말을 고르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3초부터는 완전히 다른 신호가 됩니다. 나는 지금 너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가볍게 대답하지 않겠다. 이 신호가 3초 안에 전달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면 알아요. 상대방이 말을 끝내고 여러분이 3초를 기다리면 상대방은 그 3초 동안 자신이 한 말을 다시 떠올립니다. 내가 한 말이 맞는 말이었나? 저 사람이 내 말에서 뭔가를 발견한 건가? 이 긴장감이 여러분의 권위를 자동으로 높여줍니다. 그리고 이건 연습하면 할수록 자연스러워집니다.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지더라도 10번만 써보시면 완전히 달라진 반응을 경험하실 거예요. 실전 기술 2번째입니다. 눈의 언어를 사용하라. 말을 줄이면 눈이 말을 해야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눈 맞춤을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너무 오래 쳐다보면 공격적으로 보이고 너무 자주 시선을 피하면 자신감이 없어 보입니다. 정답은 이렇습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는 부드럽게 눈을 마주치세요. 여기서 부드럽게가 중요합니다. 눈에 힘을 빼고 표정에 힘을 빼고 그냥 듣고 있다는 느낌으로요. 이 상태에서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존중받는 느낌은 사람을 심리적으로 열리게 만들어요. 더 많은 말을 하고 더 많은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내 차례가 왔을 때 말을 시작하기 직전에 시선을 딱 한 번 정면으로 고정합니다. 표정은 그대로, 눈만 딱 고정되는 거예요. 이 순간 상대방의 뇌는 자동으로 집중 신호를 보냅니다. 중요한 말이 나오려고 한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한마디를 꺼내면 그 한마디의 무게는 10마디와 같아집니다. 실전 기술 3번째입니다. 질문으로 대화의 주도권을 가져오라. 심리적으로 강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대답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대화에서 질문하는 사람이 주도권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받는 사람은 그 질문에 답해야 하는 의무감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드러내게 되죠. 그 정보를 받아서 처리하는 사람이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그 대화의 중심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질문은 반드시 단답으로 끝나지 않는 질문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그게 좋았어? 라고 물으면 상대는 응 또는 아니로 끝냅니다. 근데 그 경험에서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 라고 물으면 상대는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 그 사람이 대화에서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진 후에는 다시 침묵입니다. 답을 기다리는 여유 있는 침묵. 이게 반복되면 상대방은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의 페이스에 완전히 끌려 들어와 있습니다. 실전 기술 네 번째입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마라. 하지만 감정을 없애지도 마라.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심리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려면 포커페이스를 해야 한다. 감정을 숨겨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반만 맞는 말입니다. 감정을 완전히 숨기면 차갑고 이상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차가운 사람에게 다가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건 이겁니다. 감정은 이때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 상대방이 화를 낼 때 여러분이 같이 흥분하지 않는 것. 상대방이 기쁜 척을 할 때 여러분이 같이 들뜨지 않는 것. 여러분의 감정 온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 이걸 심리학에서는 정서적 안정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이라고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묘한 안도감과 동시에 긴장감을 동시에 줍니다. 안도감은 이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느낌에서 오고, 긴장감은 나는 이 사람을 아직 다 모른다는 느낌에서 옵니다. 이 두 가지가 공존할 때 사람들은 여러분 주변을 계속 맴돌게 됩니다. 어떻게 이걸 연습하냐고요? 간단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상 밖의 말을 던졌을 때 반응하기 전에 딱 한 번 숨을 들이세요. 그 한 번의 호흡이 여러분의 뇌에게 감정을 처리할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그 짧은 순간 동안 여러분의 표정이 일정하게 유지되면 상대방은 여러분을 예측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예측할 수 없다는 건 무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실전 기술 다섯 번째입니다. 이게 오늘의 마지막이자 가장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자리를 먼저 뜨는 용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리를 먼저 뜨는 게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화가 이미 끝났는데도 억지로 자리를 지키고 어색한 말을 이어가고 상황이 완전히 식을 때까지 머뭅니다. 이게 심리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아세요? 나는 이 자리가, 이 대화가, 이 사람과의 관계가 필요하다. 이 메시지가 전달되는 순간 여러분의 가치는 낮아집니다. 심리학에서 희소성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드물고 구하기 어려운 것일수록 가치가 높게 느껴지는 원리입니다. 이 원리는 물건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돼요. 항상 자리를 지키고 항상 연락을 받고 항상 먼저 다가가는 사람은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물건처럼 느껴집니다. 반면에 대화가 가장 흥미로운 순간에 자연스럽게 마무리 짓고 일어서는 사람, 모임이 절정일 때 저는 먼저 가볼게요 라고 담담하게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은 다음이 궁금해집니다. 저 사람은 지금 어디 가는 걸까? 저 사람의 다음 자리는 우리보다 더 중요한 곳인가? 저 사람을 다음에 또 볼 수 있을까? 이 질문들이 상대방의 머릿속에서 시작되면 여러분은 그 사람의 심리 공간을 차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바로 희소성의 심리적 압도 기술입니다. 처음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냥 대화가 좋을 때, 이제 가야 할 것 같다고 생각될 때, 그 순간에 자리에서 일어서는 연습을 해보세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나가고 나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나중에 꼭 확인해보세요. 분명히 달라진 게 느껴지실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운 것들을 정리해볼게요. 우리는 오늘 5가지 실전 기술을 배웠습니다. 3초의 법칙, 눈의 언어 사용, 질문으로 주도권 가져오기, 감정 온도 일정하게 유지하기, 그리고 자리를 먼저 뜨는 용기. 이 5가지는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을 늘리는 게 아니라 줄이는 것,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감추는 것, 상대에게 다가가는 게 아니라 상대가 다가오게 만드는 것. 이게 천박하지 않으면서 상대를 심리적으로 압도하는 법의 본질입니다. 억지로 강해 보이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무섭게 굴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자신의 내면에 단단한 중심을 하나 세워두고 그 중심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 여러분은 이미 어떤 공간에서든 존재감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기술들을 남을 조종하거나 해치기 위해 쓰는 건 다크심리연구소에서 지향하는 방향이 아닙니다. 이 기술들은 여러분 자신을 지키고 불필요하게 이용당하지 않고 여러분이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을 받기 위한 도구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결국 다른 사람도 진심으로 존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크심리연구소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런 심리 전략들 앞으로도 꾸준히 올라옵니다. 저는 다크심리연구소였습니다.